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15일 갑술 7번째 기사 1432년 명선덕 7년 황해도 시입회 가설에 대해 논의하다. 이어서 상기현 시입회의 가설은 청컨대 황해감사의 장계에 따르게 하고 한창 바쁜 농사철인 5, 6, 7월과 제일 추울 때의 12월에는 각기 3패씩을 번상시키고 그 밖의 달에는 각기 4패씩을 번상시키되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번상하여 노고함과 안일함이 균등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16일 을해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봉상 소윤 정척이 연대하자 태조 부요시 중궁의 의장에 대해 이르다. 임금이 척에게 말하기를 경인년에 태조를 부묘할 때에는 왕후의 의장은 양산, 청홍계, 봉작선이 있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았으며 경자년의 모후의 반우에는 의장이 많았고 갑진년의 태종의 부묘 때에는 모후의 의장이 역시 적었다. 이것은 대체로 사왕이 모후를 높이 받드는 예인 것이다. 지금 중국의 의장은 다만 양산 하나, 청선 둘 뿐으로서 모후의 생시의 의장과 다름이 없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자를 섬기는 일에 생존한 자를 섬김과 같이 하라고 하였다. 모후의 의장이 평신은 적고 반우에는 많은 것을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중궁은 항상 궁궐 안에 있으니 의장이 비록 산선만이라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어할 때 보기에 위의가 없으니 장량하여 만드는 것이 어떨까? 역대의 황제, 황후의 의장의 수와 경인, 경자, 갑진 세 해의 모후의 의장을 갖추 기록하여 올리라. 내가 장차 보려고 한다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16일 을해 두번째 기사 경인에 나아가 참청관 권맹손에게 회례 악장에 대해 제시하다. 작년 가을에 예조에서 회례 악장을 의논하여 정하였는데 1. 수보록 2. 건청정 3. 황하은 4. 성택 5. 포구악 6. 아박 7. 무고 몽금척 수명명은 태종의 악장인데 지금은 다 악부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 몽금척과 수보록은 태종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꿈속에 있었던 일과 도참제스를 가지고 가성으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시니 하윤이 굳이 청하여 수보록은 악부에 편입하고 몽금척은 일찍이 악부의 가사에 오르지 못하였었다. 기해년에 태종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몽금척은 꿈속의 일이라고 하여 버리고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주나라의 무왕도 또한 짐의 점과 맞았다고 말하였으니 몽금척을 악부에 올리는 것이 옳겠다고 하셨다. 태종의 교령이 이와 같았다. 만약 수명명은 대를 이어가는 상번사를 노래한 것이라고 하여 가성으로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한다면 하황은도 또한 악부의 가성으로 올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 또 고려 때로부터 중국 황제의 고명과 인장을 받은 임금은 대개 적다. 태종 때 이르러 비로소 그것을 받을 수 있었으니 이것은 세상에 드문 일로서 노래로 하여 칭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황은은 비록 등가로 하지 않더라도 좋을 것이다 하니 맹손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중국 황제의 은혜를 입음이 많음은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어찌 가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하황은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수명명은 마땅히 악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지금 악부에 성택을 해서라고 고치는 것은 그일에 얻은 장난간을 가리킨 것이니 그런 자질구레한 일을 어찌 악부에 올릴 수 있겠는가? 포구악은 잡기이지만 어느 시대에서도 쓰지 않은 때가 없고 지금 중국의 조정에서도 또한 잡기도 연주하니 폐지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연이 너무 길어서 회례의 악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니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 정책으로 하여금 상정소에 논의하여 보고하게 하라 하니 맹손이 아뢰기를 해서도 또한 아울러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역대에 무궁하게 많은
이러한 일을 다 가성으로 한다면 장차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날 것 없이 폐지하라. 오직 몽검척은 태조의 공덕을 노래한 것이고 수명명은 태종의 공덕을 노래한 것이니 마땅히 가성으로 거행해야 할 것이다. 척에게 아울러 의논하여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16일 을해 세번째 기사 상정서에서 3군 도총재부의 폐지에 대해 아래다. 아래기를 관청을 만들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각각 그 맡은 임무에 따라 명령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3군 도총재부는 일찍이 군정을 관할한 일이 없으니 이름과 실제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름은 전조의 공양환 때 시작된 것인데 아조에서도 그럭저럭 그대로 따르면서 개혁하지 못하여 정말 온당하지 못합니다. 비옥건대 3군 도총재부를 폐지하고 건국 초기의 관제에 의하여 판충주 원사 3인을 두어 종일품으로 하고 원사, 지원사 각 3인을 두어 정이품, 동지원사 6인, 부사 8인을 두어 모두 종육품, 첨지원사 6인을 두어 정삼품으로 하고 녹관, 수령관, 경력 1인을 두어 정사품, 도사 1인을 두어 정오품으로 하고 또한 국초의 전례에 의방하여 다른 관원으로 겸임시키게 하소서. 6조는 서무가 복잡하고 바쁜데 참판, 참의 각 1인이 혹은 사신으로 나가다가 혹은 신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면 사무가 지체되는 일이 많습니다. 참판, 참의 각각 1인을 가설하여 좌우로 나누게 하소서. 한성부의 사무도 또한 번다 하니 부윤 1인을 더 두게 하소서. 3군의 지사 1인을 더 두어 정삼품, 첨지 1인을 더 두어 종삼품 이상으로 하고 대후군은 무략이 있는 자로 겸임시키며 호군 이하는 종전대로 하고 3군 도총재부의 군녹사 전리 조례 하전은 모두 중추원에 이속시키게 하소서 하니 이조에 내리어 주라고 명령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17일 병자 세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참천관 등에게 말하기를 옛부터 상스러운 물건은 착한 임금의 세상에 감흥하여 나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의 조정에서는 상스를 매우 기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로 본다면 전년에 평강에서 강무할 때 흰 꽁이 임금의 수리 앞에 나타났으며 금년은 전라도 경상도에서 여러 번 청량간을 바쳐서 예조에서 바다의 상서라고 일컬어 가송을 지어서 회례연에 연주하고자 하나 나의 생각에는 성인의 생각에 세상에 있어서 아름다운 상서가 감흥하였다면 그것은 상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 같은 덕이 적은 사람이 어찌 상서의 감흥을 일어나게 할 수 있겠는가. 상스러운 물건이 나타난 것은 요잉이고 감흥은 아니다. 다시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17일 병자 두번째 기사 최윤덕 신상 등이 강화에 다녀와 강화의 마장을 확장하지 말 것을 아뢰다.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번에 강화 읍성의 이전할 곳을 살펴보니 전일에 골라 잡은 옛 공터터가 배지평보다 더 좋습니다. 신등이 이미 청량하여 표목을 세워 놓았습니다. 청컨대 하삼도의 축성의 예에 의하여 도내에 각 골로 하여금 나누어 맡아서 축주하게 하소서. 또 강화부의 목장을 살펴보니 본부는 비록 섬 가운데 있으나 해풍 통진과는 나루가 개통되어서 다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바람과 기후의 차고 더운 것, 초목의 무성하고 조락한 것, 이르고 늦은 절후의 상태가 경기의 연회에 있는 여러 섬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겨울에 가축을 사양하려면 들에 곡초와 마구를 준비하여야 하므로 진실로 어려운 일이 올시다. 이미 축초한 마장 이외에는 더 확장하지 말게 하고 기후가 따뜻한 남쪽 지방의 연해 주군에 이 목장에 의방하여 방목하게 하며 수척하고 약한 말이 있을 때는 먹이를 준비하고 마구를 지어서 사용하고 번식시키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내려주어 결정하게 하였다.
본조에서 아뢰기를 내년 가을을 기다려서 최윤덕 신상의 아랜 의견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5군 세종 14년 3월 17일 병자 세번째 기사 대구군에 지진이 일다. 세종시로 55군 세종 14년 3월 18일 정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5군 세종 14년 3월 18일 정축 두번째 기사 참찬 이맹균이 직임의 해면을 조청한 상서. 시는 사환가의 쇠미한 후예로서 쓸모없는 낮은 재질입니다. 요형으로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실은 학식이 없습니다. 또 관리로서의 기술은 항상 남의 하위에 있었습니다. 다행하게 성상의 사랑과 돌보아 주심을 입어 거듭 영화스럽고 기묘한 벼슬을 역임하고 정부에 참여하기에 이르렀으나 조그마한 물방울이라 작은 틸끝만큼의 보좌도 없으면서 한갓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세상의 나무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살피고 따름이 알맞지 않아 항상 두려움이 넘치는데 지금 또 다시 은총을 입어 겸성균 대사성에 임명되니 놀라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근심과 함께 부끄러운 땀이 흐릅니다. 가만히 생각하오니 겸대사성은 한나라 학자의 사표가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선조 신색이 처음 이 벼슬을 하였으며 그 뒤를 서로 이은 자로서는 정몽주 박의중 이첨 권근 조용 병계랑 같은 이가 있어서 다 경술과 문장이 세상에서 존중을 받는 자들입니다. 돌아보건대 신과 같은 자는 경세에 있어서 훈고의 말절에도 오히려 통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찌 감히 위의 여러 군자들을 계승하여 함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리가 번갈아 일어나며 여러 유생들의 손가락질을 하려는 조소가 있을 것을 깊이 두려워합니다. 비록 연면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억지로 이 자리에 있고자 할지라도 여러 유생들이 다투어 의심하는 나는 그의 뜻을 가지고 와서 앞에서 어렵게 문의하면 장차 어떻게 거기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감히 임금의 위엄을 더럽히면서 부월의 벌 주실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아래 심정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또 신은 기품이 본래부터 허약하고 섭생에 졸렬하여 소장 때부터 항상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60세를 넘으니 온갖 병이 번갈아 침공하여 눈은 매우 어두워지고 귀도 또한 듣기가 어려우며 일에는 건망증이 많고 시책과 조처에 어둡습니다. 노쇠하기가 이에 이르렀으니 사리에 마땅히 물러나서 쉬어야 하겠습니다. 어찌 영화를 탐내고 녹에 구차하게 하여 오래도록 어진 사람의 진로를 가로막고 남에게 망연되다는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한가하게 살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즐겨서 정신과 뜻을 휴양한다면 혹은 삶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가 엎드려 바라옵건대 착하신 자비의 심으로 신의 직임을 해면하셔서 시종의 은혜를 보존하도록 하옵소서 하였으나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55군 세종 14년 3월 13일 정축 세번째 기사 최윤덕, 이징, 하경복, 성달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윤덕, 이징, 하경복을 모두 판중추원사에, 성달생, 조비영, 서선을 중추원사에, 신계, 이교, 이천을 지중추원사에, 이순몽, 유원진, 문효정, 성업, 원민생, 유산으로를 동지중추원사에, 이징석, 왕인, 김익생, 홍약, 전시귀, 윤중부, 이상흥을 중추원 부사에, 정인지를 예문제하게, 심도원을 이조 좌참판에, 정년을 우참판에, 박신생을 호조 좌참판에, 박안신을 우참판에, 최사일을 예조 좌참판에, 유맹문을 우참판에, 이징옥을 병조 좌참판에, 우승범을 우참판에, 고약해를 형조 좌참판에, 복렬을 우참판에, 신장을 공조 좌참판에, 첼산을 우참판에, 이중지를 한승부 윤에, 강주를 이조 좌참이에, 이경을 우참이에, 박건을 호조 좌참이에, 김효정을 우참이에, 윤수를 예조 좌참이에, 원창명을 우참이에, 박서생을 병조 좌참이에, 권복을 우참이에, 황보인을 형조 좌참이에, 이사관을 우참이에, 이숙지를 공조 좌참이에, 노기상을 우참이에, 장유우량을
장우량, 김척, 조내, 송기, 영경, 장치호는 첨지 중추원사에 임명하였다. 세종실록 55군 세종 14년 3월 18일 정축 네 번째 기사 겸지사를 폐지하고 형조의 우참이가 도관의 결성을 나누어 맡게 하다. 이조에서 아래기를 지금 설치한 동지 중추원사 이하의 직무는 3군의 예의에 의하여 행직을 차하하고 형조에는 이미 좌우 참의를 설치하였으니 청컨대 겸지사는 폐지하고 전례에 의하여 우참의가 도관의 결성을 나누어 맡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5군 세종 14년 3월 1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김면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5군 세종 14년 4월 1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홍사석과 박눌생을 전라 황해도에 보내서 섬과 고지에 방목하는 말을 살피게 하다. 세종실록 55군 세종 14년 3월 1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상경수에서 아래다. 수령의 성적을 고사하는 법에 연달아 3번 중으로서 성적이 용렬한 무리를 그대로 계속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오니 청컨대 지금부터 연달아 3번 중인 자는 재임하게 하소서. 통정이라는 작품은 국초에는 다만 5가지 배설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대은 좌우 산기 대사성 6조의 참의뿐이었습니다. 그 작품은 가벼운 것이 아닌데 지금은 경관직이나 외관직으로 통훈의 작품에 있는 자가 고만이면 문득 통정이라고 기자하여 외람됨이 매우 지나칩니다. 지금부터는 특지가 있을 경우가 아니면 가자하는 것을 허가하지 마소서. 이전부터 6조 중에 오직 공조에서만 개월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도무지 6조의 체례에 없는 일이니 청컨대 그 방법을 버리게 하소서. 또 각 관사의 행수인 관원도 모두 하관의 법례에 따라 분단 사무를 맡게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다른 방의 공사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점점 무관심하기에 이릅니다. 청컨대 각 관사의 행수는 한 관사의 전체 일을 총괄적으로 주관하게 하고 사무의 분담을 하지 말게 하소서. 또 공사의 대차에 대한 원리는 율문의 규정에 의하여 연 10푼을 최고의 율로 정하고 매월의 이자는 3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월이 비록 많이 경과하였더라도 다만 1본 1, 2만 받게 하소서. 원리로 이 식을 취득하는 법을 만약 금단시킨다면 가난하고 약한 자는 빌려 쓸 곳이 없으니 진실로 폐지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한 승부에 내린 수교 내에 100일이면 배로 결정한다는 법은 과중한 것 같으니 준행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리를 연 10푼을 율로 정하고 매월 1푼을 받는 것을 허가하소서. 또 공처의 대여에 대한 원리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또 사체의 예례에 좇는 것도 옳지 않으니 우선 예제도에 따라 100푼을 최고율로 하고 매월 2푼의 이자를 받도록 허가하시며 공사의 원리 차대는 경과 연월을 비록 많더라도 다만 1본 1, 2만을 받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본 1, 2는 원금과 단리 곧 아무리 세월이 오래되어도 원금은 그대로 원금이고 이자는 액수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종실록 55군 세종 14년 3월 19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신상에게 광하가 박목장으로 적합한지를 묻다. 임금이 신상에게 말하기를 태종이 일찍 말씀하시기를 강화의 목장은 물과 목초가 다 풍족하여 제주와 다를 것이 없다 하셨다. 경이 가서 살펴왔으니 그 물과 목초의 많고 적음과 지형의 편리함과 불편함이 어떠하든가 하니 상이 대답하기를 신이 최윤덕과 함께 3일 동안 체류하면서 되풀이하여 살펴보았으나 전일에 들은 것과는 다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땅이 경작할 수 없는 까닭으로 나는 말을 방목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니 상이 아뢰기를 말에 대한 정사는 궁국의 큰일입니다. 만약 목장으로 적당하다면 비록 수리되는 땅을 버린들 어찌
해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강하는 경도와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사복시의 관리들이 왕래하면서 살펴보기에도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본바로는 물과 목초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이 또 마리산의 초단을 보니 매우 비루하여서 제사 지내는 곳으로 마땅치 못하였습니다. 또 서울의 소격전에서 제사하고 있으니 번거롭고 더럽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비옵건대 마리산의 초전을 폐지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지신사 안승선에게 이르기를 불교는 유도와 더불어 양립하여 그 내력이 이미 오래지만 도가에서 별을 제사하는 것은 더욱 그 옳고 그른 것을 알지 못하겠다. 태종께서 일찍이 제 성전을 창덕궁 안에 세웠다가 곧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도가가 별을 제사하는 사유를 경히 옛일의 상고에 아뢰도록 하라. 내가 장차 대신들에게 의논하려고 한다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0일 김효 첫번째 기사 서산 등지에 거둥하여 사냥 구경을 하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0일 김효 두번째 기사 중국인 보보도 을혼 등에게 옷과 신을 하사하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1일 경진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1일 경진 두번째 기사 형조 등의 죄책을 핵실하여 무죄인 자가 관직을 버리는 것을 막으라 하다. 산부와 형조에 전지하기를 대소관리의 공사 범죄는 사실을 따져 조사한 뒤에는 비록 죄책이 없더라도 각기 그 소속 관사에 쓰는 법사의 탄핵이라 하여 그에게 직무를 처리하라고 말하지 못하며 탄핵을 받은 관리도 또한 한산인이 되고자 하고 출근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관을 비우고 직을 버리게 된다. 지금부터는 형조나 상부에서 핵실하에 무죄한 자는 다일러서 출근하게 하고 그 중에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자는 사유를 갖추어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2일 신사 첫번째 기사 상청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0일 신사 두번째 기사 옥수들의 판결이 지체되어 억울함이 없도록 지시하다. 임금이 대언 등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형조의 옥수들이 지체된 것이 많다고 한다. 만약 죽고 사는 데에 관계되는 중범자라면 그만이지만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소송사건으로 오래도록 감옥에 있다면 원통하고 억울함이 작지 않을 것이다. 형조의 관리들을 불러 물어보라 하니 좌랑 200첨이 아뢰기를 요사이 대승이 번갈아 좌기함으로 인하여 난관이 성문이 되지 못하였으며 또 오래된 옥수를 먼저 공문하기 때문에 죄가 가벼운 사람도 혹은 오간이 오래 지체되는 자가 있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2일 신사 세번째 기사 종정승이 토사물을 바침으로 회사품으로 정포 65피를 내렸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3일 이모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3일 이모 두번째 기사 형조에서 부사장 김방이 기생첩 김년의 일로 유학 노해신을 구타한 일을 아뢰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부사장 김방이 안승직의 기생첩 김년을 몰래 간통하였으며 유학 노해신도 또한 김년과 간통하였는데 방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가서 회신을 구타하고 안장과 산호 갓근 등속을 때려 부셨습니다. 장을배 산이 46간 200문이 됩니다. 청컨대 유리에 의하여 방을 장 100대에 처하고 그 물건값을 추징하며 회신을 장 80대에 처하게 하소서하니 방에게는 속전을 받고 회신은 논리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3일 이모 세번째 기사 별시의 취재와 정은수에 대해 병조에 전지하다. 별시인은 양반의 자제로서 자원하는 자를 취재하여 인수를 더 정하되 매일 번에 150인을 정원수로 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4일 개미 첫번째 기사 동교에 거둥하여 사냥 군육경을 하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5일 갑신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상정서 제조 맹사성 권진 등을 불러 의논하다. 신상 허조 정초 등을 불러 의논하였다. 그 첫째로는 전일에 의논하던 천비의 자녀를 아비를 따라 양민으로 한다는 법은 되풀이하여 생각하여 보았으나 최선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겠다. 내 생각으로는 조정의 세운 법이 비록 진선진미한 것이 아닐지라도 가볍게 고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법을 세운 것은 오로지 하늘이 백성을 낳음에 본래 기천의 차별이 없는 것인데 전조에서 천한 자는 어미를 따른다는 법을 세워서 양민의 자손을 하여금 도리어 귀천인이 되게 한 것은 진실로 하늘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로서 영구히 통용될 만한 법이 아니므로 태종께서 신하들과 함께 신사숙과에 드디어 아비를 조차 양민으로 한다는 법을 세운 것이니 이것은 만세 아름다운 법이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비가 천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을 양민을 만들고자 하여 양인을 끌어들여 그것이 아이의 친아비라고 일컬었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그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않아 윤상을 파괴하며 어지럽게 된다. 이것은 오늘의 큰 폐단이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경들이 전일에 의논하기를 공사의 계집종이 양인 남편에게 시집갈 때에는 본 주인에게 신고하여 문안을 작성한 다음에 시집가기를 허락하게 하라고 하였으나 이 논의는 옳은 것 같으면서 그런 것이다. 공처의 계집종이라면 그가 양민에게 시집갈 때를 당하여 관리는 그 종이 자기의 살물이 아니니 혹은 그대로 들어줄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사사집의 계집종이라면 비록 양민에게 시집가고자 하더라도 그 주인은 반드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각기 마을의 이정에게 신고하여 문안을 작성한 뒤에 시집가도록 허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비록 이정이나 이장에게 신고하더라도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않는 패단은 건재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비를 따라 양민이 되게 하는 법은 아비를 존중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천리와 인정에 합치되는 천하고금의 황론입니다. 태종께서 옛 것을 개혁하고 새로운 제도를 정함에 있어서 아비를 쫓는 법을 세운 것은 진실로 한 시대의 훌륭한 법전입니다. 그러나 사내종이 양민 여자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식은 홀로 아비를 따르지 않는 것은 매우 사리에 통하지 않습니다. 사내종이 양녀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녀도 또한 아비를 따라 천인이 되게 천륜을 존중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옳지 않다. 국가가 법을 세우는데 어찌 종으로 하여금 양녀에게 장가들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양민과 천민이 서로 관계하는 것을 일절 금단시키고 만약 범법하는 자가 있거든 율에 의하여 처벌하며 그 범법 행위에 인하여 낳은 자녀는 다 속공하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고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사사집의 노비로서 주인을 배반하고 공에 투탁하는 자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법을 세운다면 사비는 자기의 자녀가 속공되는 것을 기쁘게 여겨 모두 양민의 남편을 얻어서 그의 자녀로 하여금 다 공천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00년을 넘지 않아서 사치는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또 범법하는 자가 너무 많아서 그 죄를 다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양인과 천인 사이에 통간을 일절 금지하고 그 범법 행위로 낳은 자녀는 각각 주인에게 돌려주게 한다면 사비는 양인 남편이 자기에게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양민과 통간을 즐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둘째로는 예법을 상고하여 보니 인사행정을 맡은 자의 자손은 관직을 제수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상피하는 법을 세워서 모든 간섭은 다 회피하면서 벼슬을 제수하는 데 이르러서는 오로지 회피하지 아니하니 진실로 타당하지 못하였다. 태종 때의 분경을 금지시킨 것이 어찌 의미 없이 한 일이겠는가. 내가 여기에 뜻을 둔 것이 오래이다. 집현제로 하여금 옛 제도를 조사하게 하였더니 시중이나 상서의 자제는 관리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이 있었다. 내가 이 법을 세우고자 하니 어떤가? 만약 법을 세운다면 마땅히 분경을 금하는 예에 따라 한계를 정할 것이다. 혹은 상피의 예에 따라 한계를 정할 것인가. 경등은 당시의 집정자라 하여 꺼려하지 말고 공정하게 논의하여 아뢰라 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상성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이것은 신등이 평일에 논의한 일입니다. 만약 분경을 금지하는
범위를 한계로 한다면 인재를 얻기가 어렵게 될 것이니 마땅히 상피의 예의에 조차 사촌까지를 한계로 하여 제수를 허락하지 않도록 하소서라니 그대로 따랐다. 상피는 친족 또는 기타의 관계로 같은 곳에서 벼슬 하느니나 청송, 시관 등을 피하는 것이다. 분경은 염관운동이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6일 을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6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상정소에서 고정하고 아래다. 삼가 고정하여 보니 동안에 쓰는 조서를 내려 시중 상서 중신의 자제는 관리가 되어서 효행과 청렴을 안찰하는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송나라의 제도에는 재상의 자제는 물러쳐서 당제하지 않았습니다. 원나라의 사천택은 자제 가운데 관직에 있는 자를 파면시킬 것을 빌면서 청하건대 신의 집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시의 자제는 즉 일로 다 인건을 풀어놓고 사제로 돌아갔으며 장류 엄총제의 자제도 모두 관직을 버리었습니다. 이것은 인사행정을 장악한 자의 아들, 사위, 아우, 조카들이 관직의 제수를 받지 못하는 옛날의 제도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상피의 규정을 만들어 모든 일을 회피하면서 벼슬의 제수하는 중대한 일이로서는 그것만은 회피하지 아니하니 염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옥건대 지금부터는 이조 병조의 당상관이나 낭청인 관원과 모든 상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직을 제수하거나 겸직, 별자, 처임을 허락하지 말 것이며 이미 일찍이 임용된 자로서 임기가 만료하여 예대로 당연히 해임되어야 할 자는 사임의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고 왕명을 기다려 시행하게 하소서. 본조의 법에 사내종이 양민인 아내에게 장가드는 것은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나 계집종이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가는 것은 금지하는 규칙이 없어서 남자와 여자가 금지 법령이 다른 것은 진실로 합당하지 못합니다. 삼가 당률 소위를 고정하여 보니 사람은 각각 짝이 있으니 종류가 모름지기 서로 같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양민과 천민은 이미 유가 서로 다른 것인데 어찌 배필로 결합하기에 마땅하겠습니까? 대명률에는 양민과 천인이 서로 혼인한 자는 논죄하고 강제 이혼시켜서 바로 잡는다고 하였습니다. 비옥건대 당률과 시왕의 제도인 대명률에 의거하여 선덕 7년 7월 초 1일 공사비로서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가는 것은 일절 금지하고 만일 영을 범하는 자가 있거든 율에 의하여 처벌하며 낳은 자녀는 아비를 따라 양민이 되게 할 수 없으니 각기 본관 또는 본주에게 돌려주게 하고 그 중에 1품간 이하 동서반의 품간과 문과 무과의 출신자와 생은 성중관 유엄 자손인 자가 사 공 비녀를 공첩으로 삼은 것과 백성으로서 나이가 40에 이르도록 아들이 없어서 공사 비녀에게 장가든 자는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락 12년 6월 28일 이후 선덕 7년 6월 거문날 이전에 공사 비녀가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도 또한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정부와 육주를 불러 양천이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을 다시 논의하다. 맹사성 허조 등이 아뢰기를 어느 풍계를 물론하고 천인을 첩으로 삼는 것은 일률적으로 다 금지하여야 합니다 하고 권지는 아뢰기를 전일에 의논한 대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고 성억, 조계생, 이명덕, 정흠지, 신장, 이징욱, 최사, 이정연, 고약해, 유명문, 최혜산, 우성범 등은 아뢰기를 전일의 의논이 타당합니다. 다만 유엄자손 이상의 사람은 비록 천첩이 낳은 자녀가 있더라도 양인이 되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으나 비록 평민과 천인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서로 섞여서 또 나이가 만 40이 되었는데도
되었는지 아닌지도 또한 알기가 어려워서 그들이 서로 관계하여 낳은 자녀를 양민으로 할 것인가 천민으로 할 것인가 반드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청컨대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논의하는 것이 다 그럴듯하다. 우선 전일의 의논에 쫓기로 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해청을 잡으려 온 중국 사신에게 줄 곡식의 수송 방법을 의논하다. 성절사 전시위가 글을 올려 아뢰기를 장동화가 지금 백두산을 향하여 야인의 지역에서 해청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창성, 윤봉, 장정안 등도 또한 우리나라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장차 함길도에서 매를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칙서를 갖고 갔는데 바로 야인의 땅에서 매를 잡을 군사 400명의 양식을 운송하라는 일입니다. 이 나쁜 놈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장동화가 요동에서 바로 우리의 후문에 도착하고 거느린 군사가 400명이라니 장차 반드시 양국을 운송해야 할 것이다. 함길도에 있는 국가의 비축 양국이 얼마나 되는가. 만약 타도의 곡식을 수송하려면 그 배가 적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였다. 사성 등이 아뢰기를 본도 내의 양국의 수량이 부족하여 서울에 사는 양반으로서 그 도에 소유하고 있는 곡식을 경청의 미국과 교환하여 접대에 사용하는 것이 편의하겠습니다 하였다. 이 나쁜 놈. 중국 놈들이.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8일 정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상정수의 제조를 불러 말하기를 처음에 악을 만들 때 나는 다만 조정의 의식에만 설치하고자 했을 뿐 뜻이 회례에까지는 미치지 않았더니 거듭 청함에 따라 회례 악기와 공인의 관복과 문무 두 가지 춤에 쓸 기구도 또한 제조하게 하였으므로 사세가 장차 그만둘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문무 두 가지 춤의 관복의 제도와 춤출 때 나아가고 물러가고 변화를 짓는 절차가 혹시나 옛 제도에 어긋나게 되면 반드시 후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후세의 웃음거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폐지해 버려 쓰지 말고 사내 아이들로 육일을 갖추어 추계하는 것이 어떨까. 또 당나라의 칠등무라는 것은 본래 진왕파진지악이다. 태종이 진왕을 위하여 유무주를 깨뜨리고 궁중에서 서로 더불어 진왕파진지곡을 제작하였더니 그가 즉위함에 이르러 연회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연주하게 하고 사신에게 말하기를 이 곡조가 비록 기세를 일으켜 떨치고 밟고 성내는 것이 논무의 모습과는 다르다. 그러나 공업이 이것에 유리하였으므로 악장에 드러내어 근본을 잊지 않는 뜻을 보인 것이다고 하였다. 이제 우리가 수보로 근청정의 가사를 아악의 춤에 드러낸 것은 또한 진왕 파진곡의 의의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파진곡의 성음과 절주는 알 수가 없다. 또 그것이 악인지 소각인지도 또한 알 수 없다. 장단기 소각의 가사를 아악에 드러내어 그 성운이 조화되게 하고자 하면 다만 첨루가 되는 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칠성 이외의 소리도 또한 반드시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음악으로서 결함됨이 있어 후세의 조소를 받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근청정의 가사는 몸으로서 명명한 뜻과 합치하지 않는다.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하고 또 말하기를 총재 이천이 중국의 조정에 들어가서 중국의 조위를 보니 악을 맡은 사람은 복두, 녹삼, 오정대의 차림이고 여러 공인들의 관은 합을 엎어놓은 것 같은데 붉은 말액을 둘렀으며 또한 풀먹인 종이로 만든 모란꽃 한 송이를 이마에 덮인 말액 위에 꽂았다. 상의는 파랑, 검정, 빨강의 세 가지 빛깔을 사용하였는데 붉은 모란꽃과 푸른 잎을 둥근 무늬로 짰고 그 둥근 문체 가에 푸른 옷이면 흰 연주를 붉은 옷이면 누런 연주를 드리웠고 속에 입은 옷은 푸른 상의에는 붉은 비단 치마를 입은 상의에는 푸른 비단 치마를 입었는데 상의 소매는 다 좁은 것이었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무대는 관직이 비록 오품이나
유품의 바뀌니 푸른 도포를 입는 것은 마땅치 않다. 악공들의 관복도 또한 온당치 않다. 이제 중국의 예의에 의하여 무대의 푸른 도포는 고쳐서 녹삼을 착용하게 하며 악공의 관복도 조금 변경하게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맹사성 허조 신상 유산을 정초 등이 아뢰기를 서경의 간무와 우무는 양쪽 섬들에서 춤춘다고 하였고 시경이는 종묘이들에서 만무를 춘다고 하였습니다. 내려와 당나라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정조와 동지와 상수에도 또한 문무 두 가지 춤을 사용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문무의 두 가지 춤은 어느 시대의 임금이나 다 사용하여 일찍이 한쪽만을 폐지한 일이 없습니다. 신등은 몇천 년의 후세에 나서 한가 그 말만 들었을 뿐 그 형용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악을 제작하여 조정에 연주하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우리 조선에 없었던 큰 악을 이루었습니다. 성상께서 다만 두 가지 춤에 따른 악사들의 관복의 제도와 연주의 절차가 완전히 옛 제도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폐지하고 쓰지 않겠다고 하시나 신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왕조의 시대가 새로 일어난 반드시 한 왕조의 시대의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두 가지 춤의 나아가고 물러서는 것과 변화를 짓는 절차는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옛 제도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두 가지 춤의 연주 절차와 관복의 제도가 비록 간혹 의심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그 대체는 옛것과 합치하는 것이니 마땅히 수정하면서 존속시켜 익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도를 자세히 모른다고 하여 폐지하고 쓰지 않는다면 악이 결여하게 될 염려가 있어서 갖추어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동남들의 6일의 춤은 사용하지 말고 일제 옛 제도에 의하여 시행하고 동남 동요를 사용하는 문무의 춤은 역시 악과 속악이 서로 뒤섞였다는 결점을 면치 못할 것이니 무대와 악공의 관복의 제도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또한 신등의 마음에 합치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무 두 가지 춤을 대신들이 다 쓰기를 청하니 그렇다면 악장의 저작과 무대 악공들의 관복 개조 등의 일을 다시 의논하여 들려주기 바란다 하였다. 말렉은 이마를 묶는 수건 말두라고도 하고 무대는 춤추는 무리이고 간무는 무무이며 간무는 무무이고 우무는 문무이고 만무는 간무와 무를 총칭한 것이다. 세종시록 55권 세종 14년 3월 29일 무자 첫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55권 세종 14년 4월 1일 세종시록 56권 세종 14년 4월 1일 기축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6권 세종 14년 4월 2일 경인 첫번째 기사 하향을 거행하기 위해 종묘의 제전에 나아가다. 임금이 하향을 거행하기 위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의 제전에 나아가다. 하늘이 흘려서 곧 비가 올 듯하였다. 임금이 지신사 안승선에게 이르기를 만약 제사를 거행할 때 비가 오면 옷을 적시어 위용을 잃게 될 것이니 제례를 거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향관인 제신과 의논하여 보라 하였다. 맹사성 허조 이명덕 쇠사강 박신생 우성범 등이 아뢰기를 이미 종묘에 배할하였으니 딴 사람이 서평할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급히 장막을 설치하여 비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큰 비가 온다면 여러 신하들에게 배제하지 말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6권 세종 14년 4월 3일 신묘 첫번째 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제양을 친행하고 경회로에서 엄복연을 베풀다. 비가 왔다. 임금이 면류관과 곤복 차림으로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제향을 친행하며 왕세자가 아흔하였다. 대궐의 도로와 경회로 아래에서 엄복연을 베푸니 왕세자와 종친들이 시연하였다. 드디어 종친들의 활 쏘는 것을 관람하고 의정부에서 여러 집사들에게 연회를 내렸다. 세종시록 56권 세종 14년 4월 3일 신묘 두번째 기사 과거보는 매 장옥마다 장수와 술을 주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과거에 응시하는 생도들에게 매 장옥마다 장수 8단지와 술 30병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6권 세종 14년 4월 3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요동과의 소무역권에 관여한 윤봉에게 상주는 이를 의정부와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안중선에게 명하여 정부에 의논하기를 윤봉의 친척인 김우림이 북경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윤봉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말하기를 병부에서 요동이 조선에서 소를 무역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아랠 때에 윤봉이 황제의 곁에 있다가 조선은 예전부터 소가 생산되지 아니하오며 또 국왕이 일찍이 소를 무역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매우 근심하고 있다고 하였더니 황제가 요동의 주청을 들어주지 말라고 하였다고 한다. 하고 또 봉이 우림에게 말하기를 이 말을 누스하지 말고 비밀리에 전하께 아뢰라고 하였다니 내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뻤어. 우림에게 상을 주고자 하나 다시 생각하니 이 말이 혹시 실제가 아니라면 윤봉이 뒤에 반드시 부끄러워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며 맹사성 허조 최사관 이명등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윤봉과 창성은 그 사이가 바로 두 머리의 범 같은 것으로 불화한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 먼저 우림에게 상을 준다면 창성이 반드시 소문을 듣고 소의 일은 내가 아뢰는 것인데 윤공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하고 할 것입니다. 또 창성이 돌아갈 때 두세 번 전하께 아뢰기를 내가 마땅히 힘써서 잘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하였으니 그는 반드시 자기의 공로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창성과 윤봉이 같이 온다니 다시 그 사실을 들은 뒤에 상을 주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승선에게 이르기를 우림이 말하기를 윤봉의 말로는 장동화가 두목 400명을 거느리고 해청을 잡으러 갈 것인데 4, 5, 6을 지난 뒤 7월부터 너희 나라에서 양국을 운송하게 되었다. 내가 그것을 알려라고 하였다 한다. 내가 우림에게 묻기를 양국을 운송할 때 우리나라 사람을 시켜서 수송하는가 북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어 가게 한다든가 하였더니 우림이 말하기를 윤봉의 말이 너희 나라에서 양국을 실어다가 두만강가에 갖다 두면 북방 사람이 전에 받아 가지고 올 것이다고 하였다는데 이 이야기가 허황한 것 같다 하니 승선이 아뢰기를 비록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더라도 모름지기 대신들에게 일러서 즉시 정부에서 의논하도록 명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56권 세종 14년 4월 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6권 세종 14년 4월 4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이선의 과거 응시를 정지하라 상소한 김중곤 등을 공문하라 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기를 과거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인지를 실취하기 위함이요 적설을 밝히는 것은 명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어쩌다가 마땅한 바를 잃어버리면 사람을 뽑아 쓰는 것이 완전하지 못할 것이며 명분이 문란하여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응시자의 성명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보고를 받은 뒤에 응시하는 것을 허가하여 선비를 실취하는 법이 엄중합니다. 지금 이순이 국가의 과시에 응시하에 되었으니 과거를 존중하는 도리에 어떠합니까? 신은 이미 산품에 이르렀으니 선은 이미 산품에 이르렀으니 어찌 반드시 과거에 겁제한 뒤라야 세상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그가 과거에 응시한다는 것을 정지시켜서 명분을 밝히시면 공정한 도리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지금 소를 보니 그 뜻을 모르겠노라 하였다. 우헌나 이 사정이 대답하기를 선은 벼슬이 산품에 이르렀으니 비록 과거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저주로 세상에 쓰이게 될 것이며 또 적서의 구분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뜻을 내 아직 알 수 없노라 하고 인하여 하기를 그대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였다. 드디어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간원들이 이 선을 서울이라 하여 과거의 응시를 정지시키라고 주청하였다. 임금의 자손을 서울이라 이끌어 벼슬길을 닫아 막으려고 하였으니 그들의 정상과 사유를 추국하여 아뢰라 하고 안승선에게 명하여 내일 아침 바로 의금부로 가서 공문하고 좌사관 김중곤, 우사관 권선, 지사관 윤수미, 좌헌납 배추, 우헌납 이사정, 좌정은 김숙금을 수금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5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이 선에 대한 상세에 관계된 관원들을 취재하려 하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간원들이 이 선을 선왕의 서울이라고 하여 과거의 응시를 정지시키고자 했는데 나는 매우 그르게 여기노라. 신하된 자가 벼슬길에 오르는 문으로 비록 국가가 과선을 소중하게 여긴다곤 하나 선은 선왕의 자손이니 그를 정지시킬 수 없으면 필연의 사실이다. 더군다나 인군의 자손은 비록 지손이나 서울이라도 신하들의 서울과 동등하게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 깊이 태조와 태종의 뜻을 본받아 그를 매우 사랑하며 보살폈고 선은 또한 배우기를 좋아하여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에 급지하기를 바란 지 오래였다. 이제 인신의 서자와 같은 예로 논하여 그의 응시를 정지시키고자 하고 선의 벼슬이 산풍에 이르렀으니 비록 과거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대에 등용될 수 있다고 하며 그들이 선왕의 유체를 업신여김이 지나쳤으니 내가 들을 취재하고자 하노라 하니 찬성 허조가 대답하기를 간원들의 소장이 잘못되었습니다 하였다. 유체는 자녀이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6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둥하여 활쏘기를 관람하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양녕대군이 와서 뵈니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다. 양녕대군 이제가 이천으로부터 와서 뵈니 경애로 아래에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고 종친들로 하여금 화를 쏘게 하다가 밤이 되어 폐회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7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국방에 종사하다 순직한 자의 집을 1년간 복화하는 법을 세우라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수륙에서 국방에 종사하다가 물고한 자에게는 1년간 그의 집을 복화하라는 것은 일찍이 법으로 세웠는데 내 아직도 복화한 자를 아뢰는 일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만호, 천호 등이 내버려 두고 아뢰지 않기 때문이니 각도에 유시하여 입법한 뒤에 국방에 나가서 물고한 자들을 빠짐없이 계달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김중곤 등 간원들을 국문하다. 의금부에서 사관원 관리의 죄를 국문하여 김중곤에게는 장 100대의 도 3년을 권선에게는 장 90의 도 2년을 윤수미 배추 이사장 김숙검에게는 장 80의 2년을 처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른 다만 권선 윤수미 배추 이사장에는 주의 1등을 감경하고 김숙검에게 2등을 감경하여 모두 속전을 바치게 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허조가 이정관과 죽은 부윤 유백순의 아들을 서용하기를 수청하다. 찬성 허조가 아뢰기를 전도 관찰사 이정관의 나이가 이미 73세이며 그의 어머니는 91세입니다. 정관은 어머니의 생일을 당할 때마다 헌수하는 자리에서 여러가지 유의를 하며 또 스스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올라주곤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효도로 섬기오니 원컨대 전하께서 그를 서용하소서. 죽은 부윤 유백수는 유림의 사표로서 만조백관이 모두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국가에 유공함이 지대하오니 비오건대 그의 아들을 노경하소서 하니 안승선에게 명하여 뒷날 전주 때 다시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창덕궁에 이어하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궁이 협소하여 상참을 잠시 중지하라고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상참의 예는 폐할지할 수 없으나 조계청이 좁아서 예를 행하기가 어려우니 인정전에서 상참을 받고 보평청에서 정사를 보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승천 등이 아뢰기를 이 궁은 좁아서 의리를 갖출 수 없으니 잠시 상참을 정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0일 모술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거둥하여 탄일의 하례를 받다. 인정전에 거둥하여 세자와 제신이 올리는 탄일의 하례를 받았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1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1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국고에 미국을 도용한 전 지고승군사 최치를 공문하게 하다. 전 지고승군사 최치가 고을의 아전 이자련과 공모하여 국고에 미국을 도용하였으므로 감정 조급관 형조 정랑 김연지를 보내 공문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1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모친 신상 3년 기간 중의 관직 임용 금지를 주청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복지를 고정하여 보니 서자로서 후사가 된 자는 자기의 생물을 위하여는 심화복을 입고 또한 관직이 해임되며 거듭 심상을 3년을 한다. 남에게 출계한 자는 자기의 생과 부모를 위하여 부장기의 복을 입으며 또한 관직을 해면하고 거듭 심상 3년을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가 생존할 때 어머니의 상을 당하면 기념복을 입고 심상 3년의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혹은 자진하여 임명되기를 바라거나 혹은 주무관사의 추천이 있으면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상대의 어긋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특별한 임금의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직을 받거나 임명하는 일을 허가하지 말아서 상대를 바로잡게 하소서 하니 상정소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2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보평청에서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2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참천 이명균의 친병을 사직을 주청한 장소. 친병하여 신은 성품이 본래 낮고 어리석으며 또한 착실한 학문도 없습니다. 잘못 성상의 돌부심을 입사와 후한 목록의 벼슬을 역임하고 드디어 재상의 지위에 옮기게 되며 항상 과분하다는 근심을 품고 있었는데 또다시 겸대사승에 임명되었으니 합당치 않음이 어찌 개꼬리로 담비를 잇는 것과 같을 뿐이겠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전일의 부월의 두려움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감히 아랫사람의 심정을 진술하여 자세히 서서 올려드니 허락하시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전과 같이 봉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성상께서 구신을 어여삐 여기시어 차마 멀리 버리지 못하시는 것이오나 신이 목석이 아니온데 어찌 늦게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안으로 스스로 살펴보니 겁나고 두려움이 배나 더 깊사옵고 정원을 채우고 있으면서도 관을 비우는 일이 죄됨이 가볍지 않으므로 방자하게 천총을 번거롭게 하여 거듭 어리석은 충심을 다하여 글을 올립니다. 신이 겨우 15세 때에 다만 초하여 모은 글귀를 익혀서 다행히 과거의 박말에 급제하게 되었었고 향학심은 오히려 절실을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나이가 18세 때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상기 중에 또 호로에서 오는 병을 얻어 병석에 누워 신음한 것이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온갖 방문으로 복역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독서하는 데 마음을 전일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학문이 성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이 30세 가까이 되어서 비로소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뒤에 중요의 벼슬을 역임하는 동안은 여러가지 사무가 급하여 비록 간혹 경서를 펴보았으나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한가 스스로 섭렵하였을 뿐입니다. 뜻과 이치의 정리한 것은 흐리멍텅하여 아는 것이 없으며 장구의 얕은 의미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거칠고 성기고 오랫동안 버렸던 학문을 가지고 억지로 사표의 지위에 있는 것은 신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을 뿐이고 배우는 자에게는 유익함이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국가가 여러 인재를 그릇에 따라 등용하는 도리에 부끄러움이 있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신은 부재한 몸으로서 오래도록 대신의 반열을 더럽혀서 국록을 훔쳐먹는다는 세상의 비난을 많이 자초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노쇠한 나이에 병이 많고 음식을 먹는 분량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형체와 기운은 날로 파리하여지고 정신은 날로 솜노하며 눈은 어둡고 귀는 멀어서 이를 감당하며 아득하기만 하여 진시로 사무에 대응해낼 수 없습니다. 어찌 구차하게 용납되는 것에
마음을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신은 늑기 장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한 거짓으로 겸양하여 이름을 낚으려는 자도 아닙니다. 하물며 유도한 세력을 만났으니 만약 재주와 학문이 있고 몸에 병이 없다면 본래부터 마땅히 성력을 다하여 죽은 뒤라야 그칠 것이지. 어찌 감히 구차하게 모면하여 스스로 편안할 계획을 가져 우러러 범하기 어려운 위험을 감범하려 하겠습니까? 누추한 거리에 거니면서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비방에서 벗어나고 크게 태평한 세상을 무자멱질하듯이 유유자적하여 여생을 즐기는 것이 신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에 자비하신 마음을 특히 밝으신 거울을 돌리시어 이